일단 이 영상을 조금 멈춰놓고 이따가 다시 조절해야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며칠 뒤? 이틀 뒤에 알겠지? 힘내봐. 월요일 3시 45분부터 4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교재는 다 있고 이것도 모르는 거 없고 뭐 OT에서 모르는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 있어? OT에서 책은 저번이랑 똑같은 거 가지고 왔지? 안 갖고 왔어 오늘은? 뭐 물론 숙제로 나갈 거라서 내신 다음밖에 안 갖고 왔어 너네? 잘했다. 잘했어. 잘해버렸어. 뭐 상관은 없어. 어차피 숙제여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가지고 와야 돼. 알겠지? 버리진 않았지? 정규 수업 숙제 해왔어? 그럼 그건 아까 냈었어야 돼.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내면 돼. 해왔다며. 그럼 내야지. 이따가 내세요.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자, 선생님의 부탁. 클리닉 시간이 제발 맞았으면 좋겠고 지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지우씨? 우리 웅석이는 맨날 일찍 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일단 클리닉 교재부터 보세요. 클리닉 교재. 그거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만든 건데 보면 이게 표지가 있잖아. 표지를 넘기면 앞에 단원명이 나와 있잖아요. 2-1 설명과 논증 파악하면 읽기예요. 표지 한 장 넘겨보시면 이 한 장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깨끗한 종이가 뒷면에 있잖아. 있지. 거기에 좀 써봐. 여기에 좀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원이어가지고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일단 여러분들의 단원 이름이 설명과 논증인데 여기를 먼저 보시면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설명하는 거는 당연히 설명문에 대한 설명일 거고 이 설명은 당연히 설명문에 대한 설명일 거고 이거 너무 글씨에서 설명 논증은 뭐야? 논증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마트에 갈 동안 마트에 가서 나 뽀로로 너네 뽀로로 아직 그 나이는 지났지. 그럼 뭘 사야 돼? 코카? 아이돌 코카? 뭐 그 정도. 뭐 그거 뭐 사야겠다. 앨범 사야겠다라고 잠깐만 기억하는 것은 그 작업 기억에 선생님이 뭘 들어준 거야? 구체적인 작업 기억을 활용한 구체적인 뭘 들어준 거야? 예시. 그쵸? 예시를 들어준 거지. 자, 예시를 들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는 뭐야? 인과.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세트로 같이 나오는데 뭐게? 비교. 대조. 자, 비교는 뭐 찾는 거예요? 공통점 찾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 찾는 거지. 이거 두 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고.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다음에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거. 다음 줄에 쓸게요. 바로 분석. 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옆에 써도 선생님 공간이 없어가지고 분석, 분류, 구분이야. 자, 얘네들이 한 덩어리처럼 자주 묶여 다니고요. 비교대조, 분류 구분. 학교에 따라서 분류 구분을 안 하기도 해. 자, 근데 분류 그 다음에 얘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분류 구분과 분석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분류 구분을 보시면 분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묶어주는 거야. 구분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게 바로 분류 구분입니다. 자, 얘를 한번 해볼게. 비교 대조는 아시잖아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건 알잖아. 요 부분이 제일 어려우니까 요 부분만 따로 해보면, 자, 보시면 요렇게 하나 또 그리셔서 분석, 그 다음에 분류, 구분, 자, 분석의 정의부터 보잖아. 그럼 분석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줘. 나눔. 이고, 자, 분류 구분은 여러 대상이야.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종류야, 종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차이점은 하나의 대상을 얘기하냐, 여러 대상을 얘기하냐인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이 있고, 분류 구분과 분석은. 그 다음에 종류를 얘기하는 거면 분류 구분이고, 종류가 아니라 구성 요소나 부분을 얘기하는 거면 이제 분류 구분인 건데, 종류를 어떻게 해주냐면 묶어주면 분류야. 근데 구분은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게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눈다는 말 어디서 또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어. 나눔. 바로 얘네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려워합니다. 둘 다 똑같이 나눈다 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분석이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지? 자, 봅시다. 일단 치킨을 맞아. 이게 구분이고 정확하게는 구분이고 구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같이 가르쳐준 분류까지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석이에요. 자, 일단 얘는 치킨은 분류 구분은 뭐라 그랬냐면 종류라 그랬어요. 종류. 그래서 종류라 그랬죠? 그러면 뒤에 치킨의 종류예요. 치킨의 종류. 양념 치킨, 후라이드 치킨, 뿌링클 치킨, 간장 치킨. 치킨의 종류들이야. 종류들인데 얘를 뭘로 나눠줄 거냐면 얘의 기준은 뭐냐면 맛이야, 맛. 맛에 따라서 종류별로 구분해 준 거야. 자, 그래서 치킨이라는 더 큰 개념을 나눠줬어. 맛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눠줬어. 이러면 분류야. 구분이야. 정확하게 구분. 이해돼? 나눠주는 게 구분이라고. 근데 먼저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뿌링클 치킨, 간장 치킨 먼저 얘네들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을 묶어서 치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그게 분류라고. 이해되세요? 묶어주면 먼저 작은 것들을 얘기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서 치킨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분류. 치킨을 얘네들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면 구분. 이해되냐고. 이해된 거 맞아? 대석 끄적이는 거 맞아? 모르겠으면 질문해. 너네 둘밖에 안 되잖아. 이번엔 100점 맞아야 된다고. 응? 모르겠어? 이해했어? 자, 근데 분석은 뭐냐면 치킨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를 얘네들이 다 모여야만, 얘는 구성 요소잖아. 얘네들이 다 모여야만 치킨 하나가 되는 거야. 얘는 뒤에 치킨을 붙일 수가 없어. 닭다리 치킨 물론 그렇게 팔지만 그거를 우리가 치킨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닭다리만 있는 걸 가지고 그거 닭다리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걔를 치킨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얘네들이 다 있어야 치킨 한 마리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구성 요소야. 구분이야. 구성 요소 구분이야. 구분.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야 하나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구성 요까지밖에 안 썼네. 여러분들 제대로 써주세요. 다 합쳐서 하나가 되면 분석인 거예요. 분석이고 그다음에 뒤에 그대로 동등한 수준으로 종류를 분류해 준 거면 나눠 준 거면 구분이라고. 자,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 EX 2 시계야, 시계. 이번엔 자, 어떤 게 구분이야? 지우야. 어떤 게 구분이니? 시계를 둘 다 나눠줬어. 그쵸? 밑에 게 구분이죠? 밑에 게 구분이고 위에 건 뭐야? 분류야? 위에 건? 그쵸? 분석이죠, 분석. 자,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를 얘네들이 다 있어야 시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얘가 다 있어야 시계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얘네들은 다 구성 요소일 뿐이야. 근데 얘는 뒤에 다 시계를 붙일 수가 있다고. 손목 시계, 벽 시계, 전자 시계. 얘는 종류야, 종류. 뭐에 따라서 기준은 용도야, 용도. 용도에 따라서 손목에 사용하는지 벽에 사용하는지 뭐 전자로 돌아가는지 이거는 뭐 사용 방법이겠지만 무튼 기준에 따라서 동등한 수준이긴 수준인데 손목 시계의 종류로 나눠준 거면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분석 분류를 잘 해봤고, 우리가 여기 중에 모르는 건 없잖아. 정의,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중에 모르는 거 있어? 혹시 모르는 거 있어? 설명해 주려고 그래. 아니, 말해봐. 뭔데? 열거, 그래. 그치, 그걸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봐봐요. 열거는 뭐냐면, 열거는 나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밑에 쓰면 돼. 그 밑에. 그 밑에 몇에 좀 남았지? 그 밑에 쓰시면 되고. 열거는 나열이고, 얘를 뭐랑 많이 헷갈려 하냐면, 예시랑, 그 다음에 분류 구분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보시면 분류 구분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맞아,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잖아? 그러면 분류 구분으로 봐. 구분으로 봐. 기준이 제시가 되면 거의 99%. 세상에 100%인 건 없고 어쨌든 기준이 있으면 구분입니다. 뭐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분류 구분인 거야. 자, 열거는 뭐냐면 대등한 수준이야. 대등한 수준을 그냥 기준이 없더라도 그냥 나열만 해놓는 거야. 나열. 그냥 늘어놓자. 자, 그럼 예시는 뭐냐면 앞의 대상을 구체화 시켜주는 거야. 구체적 예시. 구체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다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 괄호를 쳐놓고 여기에 기억.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시면 되는데, 기억은 뭘 할 거냐면, 기억은 꽃은 피는 계절에 따라 봄꽃부터 겨울꽃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 꽃은 피는 계절에 따라서 봄꽃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꽃 얘기한 거야. 여기 물결로 묶어놓은 게 이해되지? 자, 니은은 뭐냐면 봄에는 진달래, 튤립, 뭐 개나리가 핀다. 자, 디귿은 봄꽃에는 진달래, 튤립, 개나리가 있다. 자, 요거 각각 연결해봐. 자, 열거 뭐야? 어떤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야, 지우야? 그치, 니은. 예시는? 틀렸어요. 기억이고. 그 다음에 분류 구분이 디귿이야. 자, 일단 제일 먼저 분류 구분부터 없애줘야 돼. 자, 뭐가 있어? 디귿에. 미안합니다. 미안해. 오류야. 선생님 AI가 아니니까 오류를 눈 감아주도록 해. 미안해요. 디귿이 예시고 기억이 미안. 너가 맞았고. 자, 기억에 뭐가 있어? 기억에 뭐가 있냐고. 그래서 기준이 있잖아. 피는 계절에 따라, 뭐뭐에 따라 라고 하는 바로 기준이 제시됐잖아. 그럼 얘는 제일 먼저 분류를 빼줬어야지. 자, 다음은 니은과 디귿이야.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거를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데 시험에 몰래 슬쩍 내거든? 애들이 헷갈리라고? 안 가르쳐주는데 왜 내냐면 열거가 조금 어려운 게 그냥 동등한 수준인데 예시는 앞
쉴 건데 사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쉴 것도 없긴 한데 쉬게 해준다. 자, 몇 페이지냐면 근데 문제 풀고 쉴 거임. 14페이지. 그 풀었지? 그러면 몇 페이지 풀 거냐면 몇 페이지까지 풀었어? 15페이지 풀었어? 풀고 있어? 15페이지 읽고 풀어봐. 지우 15페이지. 14페이지는 이미 용서이가 해버려가지고 15페이지 다시 해. 15페이지 읽고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9번의 답 몇 번이야? 2번. 자, 이제 10번이 좀 어려우니까 10번을 같이 봅시다. 이 문단에 사용된 설명 방법 두 가지를 고른 것은, 자, 이 문단 보시면 온실가스는 크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소탄소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자, 여기에 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종류로 분류된다. 힌트를 엄청 크게 줬지. 요거 네 가지로. 이거 뭐야? 뭐예요? 뭐냐고요? 무슨 문장이야? 설명 방법 뭐예요? 아니, 봐봐. 네 종류로 분류된다고. 종류, 온실, 이산화탄소 가스, 메테인 가스, 아산화질소 온실가스, 수소탄소 온실가스. 네 종류. 종류로 분류된다. 뭐예요? 종류잖아요. 분류잖아. 분류 구분이잖아. 자, 근데 방금 잘 얘기해줬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거도 됩니다. 열거 나열. 열거 나열도 되고. 자, 이 중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7%를 차지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 이 부분은 뭐야? 차지한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배출의 76% 차지. 이거 뭐에 해당해? 이 문장은? 설명 방법이 뭐야? 뭐라고 못 들었어? 그쵸, 인과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지해서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잖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라면 기억, 니은, 리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기억, 리을이었으면 너네가 아주 쉽게 풀었겠지만 그게 아니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기억, 리을도 없고 니은, 리을도 없잖아. 니은, 리을이 있구나. 여기서는 어쨌든 기억이 들어가야지. 분류. 이해되세요? 얘는 열거는 뺀지 정도야. 열거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무튼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였긴 합니다. 자, 11번은 몇 번이야? 구체적 수치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뭐야? 답 몇 번이야? 11번. 11번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는 글을 안 읽어도 얘들아 그냥 구체적 수치만 보고도 풀 수 있는데? 자, 12번은요? 나눈 것이야. 일단 나눈 것. 탄소 중립 방법. 그러니까 탄소를 제로에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 그것의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고. 배출 감축 방법, 탄소 흡수 제거 방법 이잖아. 그러니까 탄소를 안 나오게 하거나 나온 탄소를 흡수하거나 잖아. 방법에 따라서 나눠준 거잖아. 여기서도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기준이 방법이란 말이야. 답 뭐야? 뭐냐고. 분류지. 자, 오문단은 13번은 이 13번 좀 어렵죠? 틀렸지롱. 자, 여기에 표시해놔. 여기 10번이랑 13번에 표시해놔. 자, 오문단. 근데 뭐는 바로 찾아야 되는데.
쓸게요. 고생하셨어요. 그냥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14페이지는 용서이가 풀었으니까 14페이지 한 번 더 뭐 검토해도 되고 어차피 나머지 또 해야 돼가지고 용석이는 뭐 16페이지 풀고 있고 14페이지 금방 풀 수 있거든? 지우 풀어봐 14페이지. 14페이지 풀어보세요. 이때는 내신 담화 78페이지를 펴시고 자 여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넘어가 보시면 자 이거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 아까 다 주안점 다 알려드렸어요. 그랬죠잉? 처음 중간 끝이다 라는 거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처음 중간 끝인데 자 여기 정확한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처음에 뭐 제시해준다 그랬어? 소개. 뭘 소개해주는데? 설명 대상. 그쵸, 설명 대상 제시. 두 번째, 독자의 뭘 유발해? 흥미, 호기심, 관심 다 상관없어요. 흥미, 관심, 호기심 다 똑같고 그 다음 중간에 뭘 사용한다고? 설명 방법 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 어떻게 해줘? 끝부분에서 요약, 정리, 강조. 다음 두 번째 뭐 해줘?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아닌걸 조심하셔야 되죠. 자, 별명을 무엇을 나눌 수 있어. 근데 뭐에 따라 이게 뭐에 해당해? 그쵸, 기준에 해당하죠. 별명을 원천 별명 그대로 별명 살아있네. 계량 별명 그대로 살아있잖아. 자, 이거 뭐야? 무슨 문장이에요? 그쵸, 구분이죠, 구분. 뭐에 따라 구분. 자, 원천 별명이란 어떤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별명하는 것으로서 개척 별명이라고도 부르지라고 하면서 이거 원천 별명이 뭐에 해당해? 그쵸, 정의죠. 원천 발명의 정의. 원천 발명이란이라고 하면서 어떤 분야의 근간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해. 근간이 뭐야? 근간이 뭐죠? 사물의 기초 기본이란 뜻이야. 기초 기본. 뿌리. 근본 뭐 이런 거야. 어떤 분야, 그러니까 뭐 국어 분야, 수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술, 뭐 음운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수학적 공식 같은 거를 발명하는 것으로서 개척 발명이라고도 부른대. 원천 발명을 여기까지 정의고 이것의 다른 이름은 개척 발명이래. 개척 발명. 원천 발명은 개척 발명이다라고. 자,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용이지. 지난 중간고사에 배웠던. 자, 여기서 말하는 원천 기술이 바로 이전에 없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원천 기술을 사용해 등록받은 특허를 바로 원천 특허라고 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원천 기술이 원천 기술 여기서 계속 나온 단어가 뭐냐면 원천 기술. 원천 기술, 원천 기술,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은 바로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거고, 원천 기술이 있다라는 것은 원천 발명을 했다라는 뜻이라 원천 발명을 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하면 원천 발명을 했다라는 건데, 원천 발명을 해서 받은 특허를 바로 원천 특허라고 한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 특허의 뭐에 해당해? 그죠, 정의죠. 원천 특허. 그런데 자, 이거는 설명 방법은 아니고 뭐냐면 전환이야, 전환. 전환을 나타내주는 표지예요. 전환. 그런데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야. 자, 이 문장은 뭐야? 그죠, 인과죠. 뭐 보고 알았어? 그죠, 때문에. 자, 뭐가 원인이야? 앞이야, 뒤야? 여기가 원인이야? 뒤가 원인이야? 그쵸, 앞이 원인이죠. 인과 인과지, 인과. 자, 그래서 중간 1 원천 발명에 대해서 먼저 발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줬고, 그 중에서 원천 발명의 정의, 원천 발명을 개척 발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원천 발명은 근데 개척해야 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돼서 일반인들은 접근하는 게 쉽지 않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발명이 바로 계량 발명이야. 자, 이거 전체가 뭐가 되냐면 원인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원인이라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원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발명이 바로 계량 발명이다. 결과. 이해했어?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현대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발명과 특허가 이 계량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현대에 이루어진 발명은 대부분 계량 발명이래. 자, 앞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발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 예를 들어 가위,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가위라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최초로 누군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칼날과 칼날이 교차하죠. 칼날이 이렇게 있고 칼날이 또 이렇게 있어. 이건 표기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가위를 발명했어. 자, 요 부분. 가위를 발명한 거. 이거는 뭐에 해당해? 요 부분. 뭐에 해당해요? 예시. 그쵸? 너무나 예를 들어 너무나 쉽게 예시라고 줬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원천 발명의 예시잖아. 이건 사실 구체적인 걸 그 추상적인 걸 뒤에 제시해줬는데 어쨌든 원천 발명의 구체적인 예시잖아. 원천 발명품의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가위인 거야. 이게 추상적인 거고 이게 구체적인 거잖아. 이해돼? 원천 발명의 구체적 예시가 가위라고. 이게 그래서 예시. 자, 그러면 이건 원천 발명이라면 계량 발명은 이미 발명되어 있는 가위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뭐만 한 스푼 더해줘서 새로운 기능만, 효과만 추가하는 형태로 발명한 거라고 이해하면 돼. 이건 아까 이미 여기도 가위에 새로 예를 들어 부분 뭐야? 손잡이 가위, 도마 가위, 전지 가위, 뭐 줄자 가위 이런 거는 뭐의 예시야? 그쵸, 계량 발명의 예시에 해당하죠. 이처럼 기본 발명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며 편리함을 추가하고 개선한 발명이 계량 발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계속 계량 발명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도마 가위 이런 것들이 다 계량 발명인 거죠. 원천 발명, 계량 발명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 대상. 자, 그래서 가위를 만든 것은 어떤 걸 만들어냈으니까 원천 발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원천 발명 다르게 뭐라고도 해? 개척 발명, 개척했다, 뭔가를 개척했다. 개척 발명, 계량 발명은 이용 발명, 뭔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 방법은 아닌데 그래 전개 방식인데 얘는 전환이야, 전환.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야. 다른 사람의 발명을 이용해서 계량 발명을 해도 괜찮은가 하고 말이야. 계량 발명 역시 원천 발명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효과를 가진 또 다른 발명품이기 때문에 발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자,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야? 계량 발명 역시 지우야. 왜 집중 안 하니? 계량 발명 역시 여기 두 번째 문장 무슨 문장이냐고. 왜 모르면서 안 보시는 거예요? 때문에래. 여기서 인거하자.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원천 발명의 특허의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계량 발명을 할 때 원천 발명의 특허권자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 그러니까 누가 가위를 만들어냈어. 내가 이 원천 발명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어내려고 해. 계량 발명을. 근데 가위에
여기 문장과 여기 문장 앞뒤 문장이 어때? 대조. 대조야. 뭘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뭘 대조하고 있는 거야?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야 지우야? 뭘 대조하고 있어? 그 차이점. 차이점. 그러니까 뭐랑 뭐의 차이점이냐고. 구석기 시대와 현재. 그쵸? 아주 잘 찾았죠? 구석기 시대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 현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어떻대? 발명품이 없어. 근데 여기는 다양한 발명품이 있어 라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발전을 신생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 이미 가위라는 것도 만들어져 버렸고 뭣도 만들어져 버리고 뭐도 만들어져 버리고 뭐뭐뭐뭐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 발전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AI 분야 같은 곳이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 자, 이 문장 무슨 문장이에요? 그쵸? 인과죠. 앞문장 다 받고 있는 거지. 이제 막 발전을 하는 분야가 아니라 쉽지 않다. 사실 앞문장, 정확하게는 앞문장이지. 다양한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원인. 이 앞에 게, 발명하는 게 쉽지 않다. 다양한 발명품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명하는 게 쉽지 않다. 자, 그리고 개량 발명, 즉 이용 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원천 발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가위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칼도 달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 칼과 가위를 같이 달아놓는 그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편리함을 주고 그 발명으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자, 이건 무슨 문장이야? 그쵸? 인과죠. 개량 발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원천 발명에서 편리함을 주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과인이야, 과인. 얘가 과. 근데 과인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과라고. 이해돼? 때문이지 라는 말이 있잖아. 반대쪽 화살표. 이해되냐고. 네. 자, 발명의 종류에 원천 발명과 개량 발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발명 이야기가 좀 쉬워졌을 거야. 이렇게 발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발명을 통해서 우리 삶이 꾸준히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발명이 지니는 가치 혹은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잘하셨어요. 네,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 자, 설명문의 특징,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야. 뭐 제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설명, 대상, 설명, 재료, 설명, 소재, 설명, 중심. 뭐야, 중심? 화제. 그다음 주제는 발명의 개념 원천 발명과 그다음에 개량 발명 각각의 개념이 다 따로 있지. 그다음에 가치 마지막에 다양한 설명 방법 이용했고. 자, 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처음, 중간, 끝. 자, 제일 처음에 발명의 종류를 나눠줬어. 무슨 설명 방법 쓴 거야? 여기서 정의 줬고. 여기 무슨 설명 방법 쓴 거야? 중간 부분에서. 구분. 원천 발명의 개념과 사례는 뭐랑 뭐야? 예시. 그쵸, 정의 예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예시. 주의할 점과 원천 발명의 경제적 가치, 뭐 나눴지, 뭐 그다음 발명의 가치. 자, 이거 빠르게 채워보세요.
가면 다음 장 하면 돼. 됐어? 다음 장 하면 돼. 모르는 거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없어? 그럼 다음 장 하면 돼. 다음 장도 다 있어? 85쪽 가시면 돼요. 별거 없어. 다 있어? 네. 그러면 그 다음 쪽 뭐 별건 없어요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냐면 고민이 되네. 이 글을 도대체 왜 썼냐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분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보시면 121쪽 121쪽 빨리 펴봐 빨리. 1번부터 5번이랑 10번부터 18번 거기까지 풀고 시작. 1번부터 5번 10번부터 18번 빨리 풀어요. 그거 풀고 쉬게. 다시 클리닉 자료를 봐보시고 클리닉 자료의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요 자료가 있다. 요 빈 페이지가 있다. 빈 페이지에 필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문설문입니다. 이번에는 문설문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 그래서 논증이라고 한다고요. 자, 첫 번째 아까 검정색으로 썼나?
뭐라 부르기? 주장. 나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 집에 가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왜냐하면 집에 일찍 가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 이거에 해당해. 이유에 해당해. 이유. 자, 근데 얘는 어떠냐면 주관적 요소야, 주관적. 행복하다는 건 주관적이잖아. 그럼 행복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유도 결국에는 근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보여줘. 객관적으로. 뇌파 검사를 해봤더니 공부할 때 뇌파가 안 좋아. 근데 집에 갔더니 뇌파가 아주 행복하는 뇌파가 나와.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둘 다 어쨌든 이유와 근거는 둘 다 이유도 그렇고 근거도 그렇고 주장을 뭐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지. 뭐 해줘? 뒷받침해줘. 자, 요게 사실 삼총사로 세트로 다니고 주장, 이유, 근거가 세트로 다니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집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파증 해봤더니 이렇더라. 근데 내가 뭐 하냐면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 예상 반론. 아니야. 공부를 하면 그래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얘들아 내가 설득해가지고 이번엔 내가 이겨버렸어. 그러면 너네 진 거잖아. 설득하지 못했잖아. 예상 반론이 져버린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반박하는 겁니다. 반박. 그래서 너네가 결국 반박으로 마무리한 이겨야 돼. 집에 가서 행복하면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자, 이 5가지가 논증 요소입니다.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 이렇게 5가지. 자, 그러면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을 어쨌든 내가 논리적으로 배치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거야. 논리적으로 예측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거야. 중요하게 이 주장, 이유,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냐 인 건데 논리적 논증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2가지 논증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로 나눌 수가 있어. 뭐야? 너네 배웠잖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연역. 그리고 하나는 그죠, 귀납이죠. 자, 연역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먼저 해? 맞아,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해? 구체적인 얘기를 해.
이해돼?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거. 자, 이게 왜 3단 문법이냐면 얘는 모든 인간 죽는다. 소크라테스. 세 줄로 두 마씩 등장해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에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야. 그 다음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자, 그 다음 귀납. 귀납은 그럼 반대예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걸 먼저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걸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일반적인 걸 얘기해. 자, 그럼 순서를 바꿔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EX 소크라테스 꽤 죽었어. 소크라테스 죽었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플라톤도 죽었어. 개별적인 사례죠. 플라톤 죽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다 철학자들이죠. 죽었어. 자, 이것들을 다 관찰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뭐라고 결론 내려? 모든 인간은 그쵸? 인간은 죽는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에서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가면 우리는 이것을 귀납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주장은 똑같아요. 주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 거야.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말 일반적인 내용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냐 제일 첫 번째 하냐 소크라테스가 죽는 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 얘는 그냥 개별적인 사람인데 내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장을 먼저 얘기하면 주장 면역인 거고 하고 싶은 말 주장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귀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연역과 귀납, 논증 요소와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까지. 자, 다시 교재로 가야 돼. 교재로 넘어오세요. 내신 단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87쪽이래. 페이지 87. 자, 페이지 87 보시면 아까랑 짜임부터가 달라졌지. 서론이야, 서론. 자, 서론. 이고, 자, 보시면 여기서도 당연히 설득만 한다고 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빠진 건 아닌데 주된 목적이 설득이기 때문에 설명 방법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만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 행복하다인 거잖아. 숙면에 나는 집에 가면 행복하다인 거잖아. 뇌파동을 해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나만의 생각이잖아. 얘는 객관적이야 매우. 과학 연구야. 과학의 원리, 과학 원리. 연구. 그다음에 뭐 객관적 수치. 다 써놓으세요. 나 선지에 많이 나오는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앞에 1번이라고 쓴 거는. 그쵸, 이유죠, 이유. 주관적이야.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야. 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잠 못 잘 것 같아. 라고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야.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문단이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이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뇌 발달이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뇌 안에서는 신경회로를 연결하고 불필요한 신경회로는 제거하는 가지치기가 무수 일어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청소년기에는 신경회로를 많이 쓰면 연결해. 그리고 신경회로를 많이 안 쓰면 제거한대. 그러니까 너네도 많이 가면 아니 어쨌든 신경회로가 많이 사용하면 연결하고 많이 쓰지 않으면 제거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제거할 건지 제거하고 연결을 끊을 건지 그게 제거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정하는 기준은 뭐야? 기준? 연결하고 제거하는 것의 기준은? 빈도. 빈도라는 단어 중요하죠. 기준이 빈도래. 빈도가 뭔데? 그쵸, 횟수예요, 횟수. 빈도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란 뜻이야. 빈도라는 것은 횟수고, 횟수라는 말은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 얼마나 자주. 여기에 나와 있네, 얼마나 자주.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자주 하면 할수록,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와 관련한 신경회로의 연결은 더 강화해.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면 게임과 관련된 신경회로 발달해. 달리기 많이 하면 달리기와 관련된 신경 발달해.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와 관련된 신경회로 발달해. 그렇지만 자주 쓰지 않는 기능, 우리 네 발로 걷는 기능 없어. 이제 안 쓰니까. 관련과 같은 신경회로의 연결을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자주 쓰면 강화하고 자주 쓰지 않으면 차단하거나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다 라는 거잖아. 이해돼? 대조되는 거 알겠어? 자주 쓰면 강화, 자주 안 쓰면 해제. 자, 예를 들어 이건 예시죠, 예시.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이나 학습과 관련한 신경회로들이 발달하고 많이 했으니까 자주 했잖아, 자주. 근데 운동을 자주 하면 이 자주란 말이랑 많이랑 똑같잖아.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운동과 관련한 신경회로들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결될 거래, 발달될 거래. 자, 그런데 스마트폰은 주로 시각 피질에만 자극을 준대. 그러니까 눈에 대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은 시각 피질에만 자극을 주는데 두뇌의 모든 부위를 고르게 발달시키지 않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만 강화하는 거죠. 따라서 다 인과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뇌는 스마트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많이 쓰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은 강화돼, 연결돼. 근데 스마트폰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뭐 청각 피질이라든지 촉각 피질이라든지 뭐 이런 감각 피질, 감정 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치기 해버려, 끊어버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발달하게 되어 시각 중추 외에 다른 부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야? 스마트폰 때문에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로 요거 때문이다. 자, 물론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럼 또 다른 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단점을 실컷 떠들더니 숙면에도 안 좋고 뇌발달에도 안 좋다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스마트폰을 칭찬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랑 비슷한 건데 약간 달라.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도파민은 주로 보상, 쾌감, 동기부여 같은 감정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학습 속도에 관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하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파민은 우리에게 보상도 주고 쾌감도 주고 게임 열심히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동기부여도 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학습 속도에도 좋대. 게임 많이 하면. 도파민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질 수 있으며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너무 필요하네. 이러한 까닭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논증 요소 중에 뭐야?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뒤집는 거잖아. 그럼 뭐에 해당해? 맞아, 예상 반론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라고. 스마트폰 쓰면 도파민이라는 거 나오는데 도파민 좋은 예야. 그리고 도파민 부족하면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도파민이랑 스마트폰이 좋은 거다 라고 하고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지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 자, 그러나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냥 그러나 도파민 분비가 늘어날수록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도파민 처돌이가 되는 거죠. 도파민을 많이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더 받으면 좀 더 받고 싶고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앤데 처음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더 많이 필요해. 즉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을 느끼는 데 익숙해지면 이러한 쾌감이나 보상을 얻으려고 더 스마트폰 많이 더 이렇게 되면 일상의 흥미를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도파민이 좋아. 아니야, 도파민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안 좋아 라고 하고 있잖아. 이거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지. 자, 마지막.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 건강과 발달이 해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로 아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뭐라 그랬냐면 숙면과 뇌 발달에 안 좋다 그랬어. 그걸 뭐라고 묶어주고 있냐면 뇌 건강과 발달이래. 첫 번째 숙면과 두 번째 숙면. 두 번째가 뇌 발달이었잖아. 해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뇌가 해친다 라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무슨 방법이야? 여기 앞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네. 그러니까 결국 해쳐지네 라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논증 방법이에요? 논증 방법. 여기. 자, 앞에 봐봐. 숙면이 안 좋아 라는 현상 보여줬고, 두 번째, 가지치기 되는 뇌 발달에도 안 좋아 라는 거 보여줬어. 그렇게 됐더니 안 좋네. 무슨 논증이야? 면역이야, 귀납이야? 귀납. 그쵸, 귀납이죠, 귀납. 결론이잖아, 귀납. 자, 그리고 결국 요거 전체가 뭐냐면 여기 결론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결론인데
이거 심지어 글의 짜임도 틀려서 처음 중간 끝도 아니야.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여기도 고쳐줘 빨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고쳐. 자 90쪽 해보세요. 90쪽. 90쪽 하고 91쪽 하고 문제 풀고 갈 거야. 90쪽 91쪽. 일단 90쪽 91쪽 해보세요. 하셨으면 121쪽 6번 풀어보시고 약간 나머지 고민하고 있어봐. 10번까지 9번까지 얼른 고민해봐 너가. 전제가 뭐였죠? 전제? 그 앞에 얘기하는 게 전제. 다 있어? 네. 봐봐. 볼펜이 없네. 맞아. 그랬어요. 틀렸어. 맞았어. 얼른 풀. 121쪽. 일단 121쪽에 자 일단 6번을 알아서 풀고 지우야 7번 봐봐. 7번 봤을 때 7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 이거 여기에 좀 표시를 해줄까? 7번의 별표 8번도 별표. 자 7번 귀납법에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전제는 뭔가를 증명하기 전에 내가 미리 깔아놓는 기본을 전제라고 하고 이걸 바탕으로 도출된 것 전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 아이고 검정색으로 쓰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전제에는 도출된 게 바로 결론인데 자 귀납법 선생님 그냥 예시 들어주면 그냥 그걸 외워. 귀납법에 뭐 있었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잖아. 이게 뭐냐면 전제잖아. 소크라테스도
가면 되냐면 121쪽부터 아니 125쪽에 여기 문제까지 25번까지 풀고 가시면 됩니다.